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뉴스를 통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자, 그와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 또는 주의할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는 이제 집값 초고속 상승, 그래서 GTX를 탔다. 그래서 총 15곳 중에서 자, 14곳이 GTX 그 수혜지로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장난이 아니었는데요. 그러니까 집값 급등열차라고 불릴 정도로 상승세가 장난 아니었는데요. 자, 올 상반기에도 경기도 인천과 같은 경우에는 이 GTX가 들어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를 주도를 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점은 GTX 정차가 확정된 지역보다는 유치를 추진 중인 곳에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자, 이 대목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GTX 호재로 이미 가격이 오른 기존 정차역 대신에 사람들이 조금 저렴한 이제 비교적 좀 가격이 저렴해서 추후 상승 가능성이 있는 정차 추진 지역, 그러니까 지역 그 GTX 역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지자체들. 자, 그쪽 지역으로 이제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GTX가 그 집값 상승을 앞으로도 이제 부추길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서울과의 접근성, 그래서 이제 이 직주 근접성, 자, 그걸 고려한다 그러면 이제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 다른 그 어떤 요소보다도 이 GTX가 호재, 그러니까 주목을 받는 이유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 우리가 이제 크게 뭐 일자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서울의 도심이라든가 또는 여의도 영등포라든가 이제 강남권의 일자리, 그래서 3도심에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목을 받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서울 접근성 향상에 대한 기대감 다소 좀 성급하게 반영된 면이 없지 않나. 자, 그래서 이제 GTX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추진 지역과도 관련해서 또 말씀도 드렸고, 뭐 제가 지역 뭐 좀 소개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기존에 한 2-3년 동안. 자, 그래서 지금 되돌아보게 되면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좀 성급하게 반영된 결과, 자, 집값이 좀 과도하게 올라간 지역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제 거품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올라간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집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뭐 그 다음에 지금 고평가다 또는 거품이다, 이 표현은 사람마다 좀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이 개발 계획이라든가 특히 철도망, 도로망, 일자리와 관련해서 지역적인 부분을 관찰한 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단기간 안에 너무나도 급격하게 올라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간 그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물론 실거래가가 아니더라도 이 호가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자, 유의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GTX 노선이 들어가는 지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GTX가 들어가는 라인 쪽에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하고 싶다 또는 그 뭔가 투자 목적으로 좀 접근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성급하게 가격적인 면이 반영된 지역들이 지금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거나 좀 주의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114라든가 뭐 KB국민은행이라든가 한국부동산원, 자, 주택 가격, 그러니까 특히 아파트 가격을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서울 아파트값 0.19% 상승, 그래서 연중 최고치 노도강 상승을 많이 했고, 또 이제 강남 외곽도 지금 고고 많이 올라가고 있다. 자, 이 자료는 이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기사를 쓰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한국부동산원도 최근 이제 그 데이터 통계가 지금 국민은행이나 부동산 114와 이 굉장히 통계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좀 뭔가 변화를 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뭔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전에 좀 보수적으로 좀 이거 시장과는 좀 동떨어진 데이터 통계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는 그런 수치들을 발표를 했었는데 요즘에 좀 다르게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정권 말기이기도 하고요. 지금 너무나도 벌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뭔가 정신 차리고 또 이제 뭔가 면피를 하기 위해서 통계 수치가 좀 줄어드는 좀 양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 한국 부동산 자료를 토대로 뉴스만 보더라도요, 굉장히 지금 상승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 오늘 뭐 이 상승세는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아파트, 지금 뭐 실거래가 신고, 이거 허위 신고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최고가, 신고가를 찍고 나서 해제했다. 뭐 이와 관련된 기사 작년부터 꾸준하게 나오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모든 아파트 단지가 그렇다라고 또 이제 편향돼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 이 나쁜 사람들의 지금 이렇게 장난친 케이스도 분명히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집값이 올라가는 거 굉장히 두렵죠. 자, 그리고 이제 거래하는 것들 좀 눌러야 되고요. 지금 전월세 시장 굉장히 불안합니다. 자, 불안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만들었던 법을 지금 철회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수도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만한 아파트나 이런 아파트들 지금 집주인 실거주 2년 하지 않게 되면 분양 신청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던 그 법안을 안전 백지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전과는 좀 상황이 많이 바뀐 이 정부의 태도인데요. 그래도 지금 뭔가 이 부동산 이 심리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이 정당성보다는 좀 부당하다, 좀 뭔가 잘못된 이 시장적인 구조를 좀 얘기하기 위해서, 자, 어제 이제 이 뉴스가 굉장히 도배를 이뤘는데,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아파트 신고가 계약구 해제 실거래가 띄어서 이제 매매를 한 첫 케이스인데, 이게 지금 이제 첫 적발이래요. 근데 이런 비슷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종 있지 않았을까라고 시장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이제 하락론자 분들도 요와 관련해서 꾸준하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도 물론 중개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간혹 가다가 이 아파트 시세를 조사하다 보면은 좀 느껴지는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일단 첫 적발을 했고요. 이런 케이스는 진짜 이제 많이 적발을 해서 근절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시장의 가격적인 부분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아파트 단지가 이렇지만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 공인중개사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다양한 분들과 이제 거래를 해보게 되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진짜 좋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직하신 분들도 있고요. 자, 사명감을 갖고 소명감을 갖고 자기 자신의 직업을 정말 열심히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좀 약간은 좀 야로가 있지 않나, 좀 약간은 좀 냄새 난다, 막 그런 느낌의 그런 분들도 좀 만나 뵙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와 같은 이런 케이스, 지금 자전거래 그와 관련해서 지금 뭔가 적발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근절돼야 되고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좀 터뜨려서, 자, 일단 사람들에게 이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 이거 비정상적이다, 자, 이렇게 문제가 있다 라는 거를 좀 알리기 위해서 좀 대대적으로 좀 보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신고가가 찍힌 지역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특히 뭔가 이슈가 갑자기 터지거나 또는 분양이 많은 지역들 있잖아요. 일반 분양가, 아파트 청약이 많은 지역이 보통 보면은 신고가가 좀 자주 터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가가 터지더라도 굉장히 세게 터집니다. 자,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좀 시세 관찰을 그 시점뿐만 아니라 향후 몇 개월 동안 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또 이제 실거래가 신고된 것들이 또 해제가 되었는지 좀 확인하신 다음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도 신고가가 터지는 지역들은 좀 유심히 보는 편이고요. 일단 공통적으로 보면은 좀 아파트 청약이 예정되어 있거나 좀 많은 지역들 있죠. 자,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터지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뉴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몇 년 동안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압구정동 아파트 80억 원, 자, 신고가를 찍었던 이 아파트 정말 가격대가 장난이 아니죠. 자, 자전거래 혐의점, 자, 있나 없나 조사를 하겠다, 문제점이 있나 없나 조사를 하겠다. 그런데 이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나쁜 사람들도 있고, 자, 이와 같은 그 나쁜 행동을 하면서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행위 자체들을 이제 없애기 위한 정부에서도 이제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이와 관련된 단속은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압구정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의심 사례를 받았지만, 이처럼 뭐 혐의점은 발견되지는 않았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신고가라든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이제 이 부동산은 또 정치적인 부분도 분명히 관여가 크게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론이라든가 뉴스라든가 이 보도 내용 행태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잘 관찰하시고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게, 자, 부동산은 단편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꾸준하게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만, 자, 이 흐름을 이해를 해서, 자, 여러분들이 주택을 취득하고 매매할 때 진정하게, 그러니까 진정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일시적으로 관심 갖고요. 일시적으로 잠깐 반짝하는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는 오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여튼 뭐 앞에 사례와 같이 적발된 사례도 있지만 지금 이와 관련해서도 대대적으로 진짜 뉴스가 나왔었는데 일단 문제점은 없다. 자, 이런 기사가 또 실렸고요.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이 지금 신고가 관련된 부분, 자, 지금 전국적으로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신고가를 나타내는 이런 그 주택들은, 지역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신고가가 잘못됐다라는 인식, 자,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뭔가, 사회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자전거래를 통해서 뭔가 이 본인의 그 이익을 창취하고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행위를 하는 자, 적발을 앞으로도 꾸준히 해야 되고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모든 신고가가 이렇게 자전거래로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뉴스가 이렇게 보도가 되고 대대적으로 일어남으로써 뭔가 이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지금 뭔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질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자, 가격이 올라가고 신고가가 찍는 이유는 있겠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신고가를 찍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수급 상황이 완전히 무너졌고 지금 완전 기울어졌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많은 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지만 그 정책이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진짜 뭐 단기간 안에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방편적으로 또 이제 졸속 급격하게 바로바로 만들어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다가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컸던 지난 몇 년이었거든요. 자,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또 이제 뭐 개발 호재도 있고요. 자, 그런 이유 등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는 원인이기도 했고 또 유동성 부분도 있죠. 또 저금리 부분도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중에 오갈 데 없는 돈들이 지금 뭐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이 오갈 데 없는 돈들이 이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뭔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신고가를 찍는 이유에는 뭐 이런 다양한 배경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그 전세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서울만 올라갑니까? 지금 경기도도 올라가고 있고 인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전세가뿐만 아니라 매매가는 거의 폭등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그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임대차법 이후에 지금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자, 지금 임대차법 시행 1년 지금 어떻게 됐죠? 전세 시장이 완전히 지금 엉망이 됐고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가격이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이중화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요분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로는 일단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자, 5월 기준으로 서울 주요 대단지 100곳의 갱신율이 77.7%다. 자, 이렇게 나타났다. 자, 시행 전에는 57.2%였는데 지금 갱신율이 20%가 늘어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금 뭐 성공적이다, 뭔가 자화자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한
전월세 그 상한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임대료 5%만 올려야 하니까 지금 갱신률이 늘어난 만큼 지금 세입자가 저렴하게 더 오래 살 수 있게 됐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들 이제 갱신권을 써가지고요.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뒤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이야기한 법으로 전세시장이 안정화됐다.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지금 집 구하러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몇억 원씩 올라갔고요. 월세도 몇십만 원씩 올라간 지역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세값 저는 일단 계속 불안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전세값 폭탄은 2년, 3년 뒤에는 더 크게 터질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신규 계약이 다가오는 시점에는 전세값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라고 고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 많아질 거라고. 지금 뭐 1년 만에 전세값이 반전세값 됐는데 주거 안정이냐? 자, 갱신 계약자도 다음 계약이 더 걱정이다. 전세가 급등하고 집주인 세입자 갈등은 더욱더 심화가 됐고요. 자, 임대차 갱신율로만 자아자찬하는 정부의 이제 세입자들이 분노의 목소리가 이제 커지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자, 임대차 3법 이후 전세값 상승률. 그래서 작년에 진짜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9, 10월 달에. 자, 그리고 지금 다시금 이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의 현재 시점인데요. 자,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 연구실장도 자, 임대차법 시행 전과 비교해보면 추가로 더 갱신한 20%와 갱신하지 못한 23%를 놓고 봤을 때 갱신하지 못한 이들이 어떤 임대차 환경에 놓여 있는지 살피고 자, 정책의 부작용을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갱신률이 올라간 만큼 자,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라고 지금 논조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그 전세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데, 자, 무엇보다도 이제 가격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이제 같은 평형인데도 자, 갱신이냐 신규 계약이냐에 따라서 전세값이 뭐 2배 이상 차이 나는 이중 가격 지금 흔하게 볼 수도 있고요. 물론 2배가 안 되지만 가격이 억 단위 수천만 원이 올라간 아파트 단지들이 많습니다. 신규냐 갱신이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뭐 계약 갱신이 끝난 뒤 새 집을 구해야 하는 임차인들이 이제 막막해지는 상황이 앞으로 연출이 될 것 같은데, 자, 일산 서구의 탄현동에 사는 그 직장인 고모씨 32세인데 내년 11월에 그 사는 집의 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가 걱정이다. 자, 지난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를 전세금 1억 7천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같은 평형대 전세 시세가 지금 3억 5천만 원으로 올랐다. 그러니까 2배가 이상이 오른 거죠. 지금 보증금으로는 빌라 전세도 구하기가 힘들어서 주변 빌라 월세집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다. 자, 최근에 또 이제 아파트 거래량보다 빌라 거래량이 지금 6개월째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빌라 패닉바잉 현상이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라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렇게 아파트 전세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매매금도 그러니까 매매가도 올라가고, 자, 그러다 보니까 빌라 쪽으로 또 쏠릴 수밖에 없는 실수요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인 이사 처리라든가 또는 이제 그 학군을 또 중요시 생각하는 이 부모님들, 또 이 학군 수요지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난이 더욱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전세 공급이 뭐 가능한 물건들이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3기 신도시 그 청약 대기 수요 같은 경우에는 주택 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전세나 월세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 수요들이 자, 이제 하반기에도 이 전세 시장에 굉장히 불안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전세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뭔가 올 하반기에 지금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일단 전세, 월세 물건 미리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그 좀 저렴했던 전월세 물건들 일부 지역들을 관찰해 보니까 그런 물건들이 다 나갔더라고요. 예,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최근 정부에서 공포 마케팅을 또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홍남기 부총리라든가 국토부라든가 한국은행에서 뭐 집값 폭락에 대한 집값 하락에 대한
경고를 으름장을 계속 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 공포 마케팅에도 수도권 아파트 값은 역대 최고치를 상승하고 있다. 자, 정부의 공포 마케팅에도 이제 수도권 아파트 값이 그러니까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그 다음에 이제 전국 아파트 값이 이제 대부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설상가상으로 이제 전국의 지금 전세가도 지금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을 하고 더 뛰었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전세난이 얼마나 심각하면, 자, 집주인 2년 실거주 의무 조건을 지금 수도권 투기가지고 재건축, 자, 오래된 아파트들 그거 백지화를 시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저희하고 이제 살펴봤죠, 뉴스를. 자, 강남의 음마아파트조차도 지금 급매로 또는 물량이 지금 전세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책이라는 것은 정말 잘 펼쳐야 됩니다. 하여튼 지난 몇 년 동안 집값 떨어진다 진짜 위험하다. 자, 그러면서도 정말 강력한 규제가 나오기도 했지만 집값은 계속 자 우상향을 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우리 동화 있잖아요, 양치기 소년. 진짜 위험한 시기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믿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 말을 진짜 씨알이가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의 신뢰를 갖게끔, 정부의 말에 신뢰를 갖게끔 정부에서 뭔가 진짜 노력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그 내용 중에서 일단 분명한 건 GTX라든가 자 이런 지역들 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많이 올랐다가 아니라 좀 거품 지역이 좀 보이기도 시작하니까요. 자, 그런 지역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신고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나쁜 사람들 처벌해야 됩니다. 자전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모든 신고가가 다 그런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왜곡된 시각으로 좀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지금 전세 시장은 굉장히 불안하고 아파트 매매 시장도 굉장히 불안한데,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거품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분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일단은 지금 하여튼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자, 올해는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 상반기에도 상승할 거고 하반기에도 상승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1년, 2년만 보고 주택을 취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 지역을 선정하거나 또는 자, 뭔가 가격적인 부분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분들의 그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하나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3기 신도시 청약과 관련해서도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능하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좀 도전은 하시되, 자, 지금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 3기 신도시가 과연 나하고 적당한 시기에 내 집 마련해서 입주할 수 있는 시기가 적당한지를 또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내가 자본금이 지금 그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게 지금 마련이 가능한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전 청약 뿐만 아니라 이제 본 청약이 되고 이제 아파트 입주 시기까지는 이 무주택자로서 또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자, 무주택자로서 이제 거주하는 동안 내가 이 전월세 시장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지금 어려움을 그러니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체력이 되는지, 자, 그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하신 다음에 자,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 전달하는 백부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